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자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논란이 된 송파구의 투표함 2개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정원호 후보가 오전 9시 30분쯤 패배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먼저 초박빙 승부를 펼친 두 사람의 입장 발표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정원호 후보님을 비롯하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개표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건 어제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개표 진행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태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서울시장 개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처음에는 이 정원호 후보 51.4%, 오세훈 후보 46%로 이 정 후보가 오 후보의 5.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개표 초반에는 이 출구조사 흐름대로 이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서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자정 이후 두 후보 간 표차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강남 3구 투표소 개표율이 올라가면서 표차는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오전 7시 16분 두 후보의 순위가 뒤집히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오 후보는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 나가며 결국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발표 때와 오늘 오전 역전의 순간 이 두 후보 캠프는 완벽히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자 정 후보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고요. 반면 오 후보 캠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개표 시작 이후 약 13시간 만에 역전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반대로 오 후보 캠프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정 후보 캠프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정원호 후보, 당초 오전 7시 반으로 예정됐었던 입장 발표를 약 2시간가량 연기해서 오전 9시 반쯤이 되어서야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흐름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는 오세훈 후보, 민주당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우세를 점했지만 막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불과 0.2%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초접전이 예상됐었습니다. 실제 개표 과정에서도 두 후보의 순위는 몇 번이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선거 다음 날 새벽에 강남 3구의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 후보가 오전 4시쯤에 역전에 성공해 최종 당선됐습니다. 당시 오 후보와 한 후보의 득표율 격차 불과 0.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개인기와 인물론으로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정원호 후보를 꺾었다는 점에서 정권 견제의 선봉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당초 오 시장은요, 선거 전 초반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밀린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격차를 점차 좁히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 블랙아웃 기간에 지지세를 더 넓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오 시장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당 지도부의 지지도 거부하고 이 개인기와 인물론으로 이 불리한 정치 지형을 뚫고 서울 수성에 성공한 만큼 야권 내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곳을 가져갔지만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인 서울 탈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를 이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당 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늘 SNS에 6.3 지방선거 승리의 외양은 화려하지만 서울시장에서 석패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완승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던 정원호 후보가 초접전 승부 끝에 패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패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서울의 보수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그 서울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서울의 보수화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로요. 이번에 2030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부동산 문제랑 같이 연관되는데 한강벨트, 이 한강벨트는 확실하게 이제 보수화돼서 국민의힘 그리고 뭐 약간 보수적인 선택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도 뭐 다른 인물이나 구도 그리고 다른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한강벨트에 있는 지역들이 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수화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화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최병묵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GTX A 철근 누락 문제,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여러 악재가 막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 후보의 극적인 역전승이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안전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소문 붕괴 사고 때 오세훈 시장은 직무정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 때문에 그 공세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고 GTX-A 철근 누락 사고도 사실은 이미 시정 조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역시 또 이 공격의 이 예리함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던 거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증된 인물임에 비해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토론도 회피하면서 그 본인에 대한 자기 브랜드를 내세우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늘 속에서 선거를 그냥 치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울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자 정원호가 도대체 누구야 하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투표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설득에 나서지 못했다 하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강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다 굉장히 크게 이긴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 3구 여기에서 그 한강벨트의 부동산 이슈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오세훈 후보가 지형을 넓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와 인물론 이 두 가지를 그 오세훈 후보의 승인으로 꼽습니다.